안녕하세요. 김건입니다. 오늘은 경영기획 직무에 대해서 NCS 기준으로 그 직무 기술서 기준으로 한번 제가 쭉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궁금한 것들 메모해 주셨다가 저한테 댓글 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자,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경영기획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경영 지원인데 나는 경영 전략인데 등등 경영 관련된 이렇게 제가 판서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런 뭐 경영 기획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지원이라고 어떤 회사에서는 경영 관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전략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팀 네임으로 이 공고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경영기획 직무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경영기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내부 환경 분석 기술, 외부 환경 분석 기술, 핵심 성공 요인 도출하기 기술 등등 이건 경영 전략적인 측면에서 경영기획, 뭐 경영 어떤 지원, 경영 관리 등등 여러 가지 그 팀에 지원하는 사람 다 동일하게 현업에 가서는 필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영기획 직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좀 경영기획이 아니고 나는 경영관리인데 경영지원인데 뭐 경영 땡땡인데 라고 하셔도 들어보시면 피와 살이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자, 요건 제가 항상 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할 때 자주 보여주는 그 틀이죠, 구조. 직무수행계획서의 기본 틀. 지금 제 양식이 100%딱 이거다라는 건 아닙니다. 기관마다 제시하는 직무수행계획서 양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양식에 따라서 뭐 그냥 논술식으로 가는 것도 있고 지금 이 보시는 화면처럼 세 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네 가지 꼭지도 있고 두 가지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 천차만별인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건 그냥 핵심 베이직이다.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무수행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스텝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해당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파먹기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먼저시고요. 그게 되시면 여러분이 쌓아온 경력, 경험 또는 자격 등등을 합쳐서 이런 기본이 되는 직무수행 계획서 틀에 이렇게 캐스케이딩해서 집어넣는 과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뒷부분에 제가 이 직무수행 계획서 구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은 경영 기획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 사이트 가시면 경영 기획이라고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 경영 기획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누누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경영 기획이니까 단어 경영 기획 이 네 글자를 보고 어떤 공기업이나 또는 대기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 수준을 짐작해 보면 경영 기획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 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 대답의 수준이 예를 10단계가 있다 그러면 1단계부터 10단계가 제일 높다라고 하면 경영 기획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1단계 정도로 대답하는 사람과 10단계 정도로 대답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뻔하겠죠. 1단계 경영 기획이 뭐예요? 경영을 기획하는 건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10단계 수준까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경영 기획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들어가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지만 이게 비단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하는 곳뿐만 아니라 면접에 가셔도 편하게 이 지식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쭉 설명드릴 테니까 계속 메모하셨다가 여러분이 몸에 체화가 되셔야 됩니다. 경영 기획이 어떤 직무인지 아시겠죠? 자, 가보죠. 자, 경영 기획에서 정의를 쭉 썼어요. 보시면 경영 기획은 경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답니다.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여기는 자원 배분이랍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네, 의사결정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원한다. 자, 별표 친 거 3개 볼까요? 경영기획이 뭐니라고 얘기를 하면 경영을 기획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완전 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첫 번째 꼭 들어가야 될 건 전략을 수립한다. 회사, 조직에. 그리고 자원을 배분한다. 효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네, 이걸 뭐 보고서 형태로 만들던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누구가 도움이 되도록 예,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하는 걸 지원한다. 그게 뭐다? 경영기획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제가 이 경영기획 정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 말 듣고는 아직도 감이 안 와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경영을 전공을 했고 경영 컨설턴트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가 뭐 경영기획, 경영목표, 뭐 자원 배분 등등 익숙한 사람인 거고 여러분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은 예, 이 제가 설명드리는 경영기획 직무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도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셔야지만 경영기획이라는 직무가 여러분 몸으로 예, 녹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경영기획 정의, 기획 직무 정의를 해봤고 자 그럼 경영기획은 보시죠.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 여기 쭉 보시면 9개. 9개죠. 9개의 뭐다? 예. 능력 단위로 되어 있다. 능력 단위가 뭐고 뒤에 설명드릴 능력 단위 요소가 뭐고는 NCS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면 뭐 아시겠지만 근데 직무수행 계획서를 쓰는데 특히 경영기획 직무수행 계획서를 쓰는데 능력 단위 요소를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뭐가 꼭 알아셔야 된다. 경영기획 직무는 9개의 능력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1번부터 9번까지 능력 단위는 또 각각의 능력 단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헷갈리시죠? 잠깐 따라오세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요거 한 걸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영 기획에 대해서 좀 직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뭔 건지. 그래서 제가 정의를 설명드렸고 요 밑에 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9개의 능력 단위가 있는 겁니다. 능력 단위 이해되시죠? 그 밑에 1번에서 1번 뭐였죠? 네, 사업 환경 분석. 사업 환경 분석이라는 게 있고 또 두 번째 2번이 뭐죠? 네, 경영 방침. 제가 글씨를 좀 못 써도 이해해 주세요. 지금 이 마우스 패드로 지금 쓰고 있어서 잘 안 써져요. 경영 방식 수립이 있고 쭉쭉쭉쭉쭉 가서 9번에서 뭐죠? 예, 뭐 이해, 관계자, 관리라고 있네요. 이렇게 9개. 이렇게 9개가 모여서 경영기획 직무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말인즉슨 뒤에도 또 반복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영기획 직무를 지금 수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전국에 많으실 거 아니에요. 뭐 땡땡 공사 경영기획팀에 뭐 홍길동 씨도 있을 거고 뭐 A 기업의 경영기획팀에 뭐 이순 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명함을 보면 경영기획팀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럼 뭔 일을 할까라고 보면 이 9가지 일을 작은 조직이면 다 할 수도 있고요. 큰 조직이면 이 9가지 중에 야, 뭐 홍길동 씨 당신은 사업 환경 분석과 경영 방침 수립만 해. 이렇게 쪼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직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경영 기획 직무를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이 9개의 능력 단위가 뭔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예,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따라오셨죠? 그래서 경영 기획 직무는 9개의 능력 단위, 예를 들어 사업 환경 분석, 그리고 경영 방침 수립 등등 이 9개의 능력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예, 요것만 알면 됩니다. 자, 넘어가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가요. 쭉 화면에 보시면 이 아까 9개의 능력 단위 요 수준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4, 5 이거는 일단은 무시하십시오. 일단 좀 무시하시고 요거만 보세요. 이 능력 단위 제가 요걸 번호 볼까? 1번, 2번, 3번 해서 쭉 나가서 이해관계가 9번까지 갑니다. 자, 요 1번부터 9번까지가 뭐라 그랬죠? 예, 요것들이 경영기획 직무를 구성하는 능력 단위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좀 헷갈리는 게 이제 들어와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사업 환경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경영기획 직무 구성 능력 단위 중에 이건 뭘로 또 구성이 되어 있냐 그러면 자, 이렇게 1번 1-1이라고 할까요? 1-1 내부 환경 분석하기 또 1-2 외부 환경 분석하기 1-3
핵심 성공 요소 도출하기. 즉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사업 환경 분석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내부 환경 분석하기, 두 번째는 외부 환경 분석하기, 세 번째는 핵심 성공 요소 도출하기. 낯서시죠? 지금 저는 익숙한 단어인데 여러분은 낯서실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별건 아닙니다. 대신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 핵심 성공 요소 CSF라고 그러는데 이런 단어들이 익숙해지셔야지만 여러분이 경영 기획 업무를 만약에 하신다 그래도 예?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리고 경영 기획에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 방침을 이런 업무를 처리하실 때 이 내부 환경, 외부 환경 뭐 이런 얘기들은 자주 나오는 업무상 단어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설명 갈게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요거 헷갈리시기 때문에 요걸 쭉 지금까지 스토리, 줄거리. 여러분은 경영, 기획 직무에 대해서 직무 수행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경영 기획 직무를 공부하고 계시고 이 밑에 9개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이걸 능력 단위라 그랬습니다. 몇 개? 예, 9개. 그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예, 사업 환경 분석,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맨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이 사업 환경 분석을 구성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저기 그림에 써 있지만 내부 환경 분석 1-1이라고 했고요. 1-2는 예, 외부 환경 분석 1-3 예, 핵심 성공 요소 도출하기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뭐다? 사업 환경 분석을 구성하는 능력 단위 요소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똑같아요. 2번 경영 방침 수립을 구성하는 것도 또 달라요. 세 개가 되겠어요. 보시면 비전 수립하기, 사명 수립하기, 핵심 가치 수립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3번 똑같겠죠.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네 가지의 능력 단위 요소로 전략 방향을 수립하기, 경영 목표 수립하기, 사업 계획 수립하기, 사업별 경영 계획 조정하기 이 네 개가 합쳐져서 경영 계획 수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면접을 보시거나 대화를 하시거나 뭐 TV 언론 콘텐츠 같은 걸 보시면 뭐 신규 사업을 기획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이 신규 사업이라는 얘기는 요 네 가지입니다. 아이템 발굴하기, 타당성 검토하기, 투자 계획 수립하기, 성과 평가하기 이 네 개의 능력 단위 요소를 이해하고 다룰 줄 알고 업무에서 이러면 아, 그 사람은 신규 사업 기획을 할 줄 알아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제가 이 능력 단위를 1번부터 9번까지를 다 일일이 설명드리는 시간 관계상 좀 어렵고요. 사업 환경 분석을 예를 들어서 한번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맨 위에 있는 겁니다. 즉, 경영기획 직무 밑에 사업 환경 분석하기가 있고 사업 환경 분석하기 밑에 세 가지 내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 핵심 성공 요소 도출하기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볼게요. 영상에는 담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2번 경영 방침 수립, 3번 경영 계획 수립부터 9번 여기 이해관계자까지요. 요 능력 단위 요소들이 어떤 것들을 하는 건지는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NCS 사이트 가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요 이미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설명도 있고요. 줄 긋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사전을 찾아보시거나 책을 찾아보셔서 그게 어떤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9가지 그 능력 단위가 얘기하는 각각의 능력 단위 요소들에서 나온 의미, 지식, 기술, 태도들에 대해서 쭉 이해하시고 그게 여러분들의 알맞은 그 직무수행 계획서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무수행 계획서를 계속 반복적으로 퇴고 수정하시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경영기획, 능력단, 능력단위 요소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몸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면 그게 면접에 가서 혹시 물어보는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그죠? 면접관들은 경영기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업에 지금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기에는 여러분이 상당히 친근감 있게 느껴집니다. 현업의 용어를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경영기획 중에 안에 능력 단위 9개 중에 첫 번째 능력 단위인 사업 환경 분석 능력 단위. 그 밑에 제가 3개 있다 그랬어요. 1, 2, 3.
이 세 개의 능력단 요소가 있는데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부 환경 분석하기. 내부 환경, 인사이드죠. 내부 환경을 분석하기. 예를 들어서 뭐 A 공사라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A 공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A라는 공사, 그 조직이 되죠. 그 A 공사의 내부, 외부 말고 내부의 환경을 분석하는.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보시죠. 자, 우선 사업 환경 분석이란 기업의 내부, 외부 그 분석 과정을 통해서 핵심 성공 요소 도출하는 능력이다. 라는 게 사업 환경 분석인데 그 중에 요거 내부 환경 분석이다. 내부 환경 분석은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이게 뭐 한 거냐? 보시면 쭉 제가 좀 읽을게요. 경쟁사 대비 자사, 여러분의 회사, 지원하는 회사, 입사하게 될 회사의 핵심 역량을 분석을 위해 기업의 제품, 강점,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쉬운 얘기로 하면 A 공사에 보통 그 A 공사가 제품을 생산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우리 A 공사의 제품의 강점,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여러분이 담당자가. 또 A 공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우리 서비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다? 즉 내부 환경을 분석하는 스킬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자사의 A공사라고 가정하죠. 내부 인적 자원 요소, 자금, 돈, 기술, 조직 같은 내부 역량을 분석할 수 있다. 우리 A공사의 조직 파워는 어느 정도가 되지? 기술력은 어느 수준이 되지? 경쟁사 대비? 자금력은 어떻게 되지? 인적 자원 요소들은 어떻게 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는 게 뭐다? 내부 환경 분석하는 역량이다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 A공사의 사업 구조를 파악하고 집중, 진입, 유지, 퇴출과 같은 전략 수행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사업을 기존에 해왔던 걸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지, 퇴출시켜야 되는지, 또는 강화시켜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설정을 할 수 있다. 기준을. 그게 뭐다? 내부 환경 분석하기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내부 환경 분석하기가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회사 내부를 환경을 분석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시는 거고요. 내부 환경 분석은 보시다시피 제품이나 서비스의 강약점, 누구의 제품? 우리 회사죠.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강점, 약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적 자원이나 조직력이나 기술력들을 우리 회사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재 이 시장 사업 구조, 회사라면 사업 구조가 있겠죠. 이 사업 구조에 대해서 진입해야 되냐, 유지시켜야 되냐, 강화시켜야 되냐 등등 기준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다? 내부 환경 분석학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자, 내부 환경 분석 지금 1-1부터 1-4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의를 보시고 이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 어떤 기술,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자, 지식은 핵심 역량의 개념이라는 지식을 아셔야 됩니다. 핵심 역량, 핵심 역량. 핵심 역량이 뭐예요? 핵심 되는 역량이요? 이런 게 아니라 핵심 역량의 정의를 특히 경영학적 측면에서 핵심 역량의 정의를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뭐다? 내부 환경 분석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내부 환경 분석을 좀 한다는 뭐 컨설턴트가 됐던 담당자가 됐던 간에 하는 사람은 핵심 역량이란 개념을 이해하고 사전적으로 줄줄줄 외우지 못하더라도 내부 그 핵심 역량에 대해서 좀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또 경영 자원이라고 했습니다. 유무형, 인적 자원의 개념. 경영 자원 중에 인적 자원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사람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 자, 회사의 사업 구조와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즉, 요걸 보시면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경영 기획은 앞에도 경영, 매니지먼트가 들어갔지만 주로 익숙한 전공, 여러분 대학교 전공이라고 치면 전공이면 가장 가까운 게 이 경영학과 관련된 전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영학과 관련된 경영학이나 경영학 관련된 전공들은 학교 전공에서 배우는 단어 자체가 지금 제가 쭉 뭐 경쟁사 분석이라든지 사업 분석이라든지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익숙하게 배우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경영 기획 직무에 직무 수행 계획서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경영학을 좀 전공을 하면 단어가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전공이 뭐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게 뭐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익숙할 수 있다. 누가? 예, 경영학과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자, 기술, 내부 환경 분석학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해요? 라고 정의를 내려보면 경영 환경을 분석하는 기법,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경영 컨설턴트가 됐던 또는 경영 기획의 경력자들은 이게 어떤 건지 어떻게 하는지를 좀 감이 오실 건데 대졸 신입이나 이런 쪽을 지원을 좀 처음 해보신 분들은 분석 기법이 뭐야? 뭐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어떤 기술? 분석 대상별 주요 정보 파악 정리하는 기술. 이게 필요하다. 또 분석 결과로부터 시사점 도출한다. 환경을 분석한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 이 메시지를 보고 아,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내부 환경 분석을 위해서입니다. 또 태도, 애티튜드. 자, 내부 환경 분석하기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권장사항인데 우리 회사의 보호 역량에 대한 냉철한 판단 자세, 냉철한 판단 자세, 또 객관적으로 분석하려는 자세, 명확히 파악하려는 자세 등등이 필요하다. 이 태도적인 측면들은 조금 추상적이죠. 이게 뭐 잘한다 못한다라는 게 수치로 낼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판단하는 자세, 냉철히 분석하려는 자세들이 있는 사람이 내부 환경 분석하기는 적합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제 권장을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페이지는 요겁니다. 요거 외부 환경 분석하기. 자, 보죠. 외부 환경 분석하기를 두 개로 했는데 외부, 약간 내부, 인사이드 쪽으로 했고 외부는 우리 공사라 그러면 우리 공사, 우리 회사의 바깥 외부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 기술, 태도가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외부 환경 분석하기, 기업 경영 영역 외부 환경을 거시 환경, 뭐 글로벌이나 국내 측면 파악할 수 있다. 또 경쟁자를 정의하고 우리 회사의 경쟁자가 누군지를 정의하고 분류하고 경쟁자의 강약점을 정리할 수 있다. 고객을 정의 분류하고 고객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서 최종 소비자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우리 내부가 아니라 이제는 외부 환경을 분석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경쟁자를 또는 외부 글로벌 거시적인 그 변화 흐름, 그다음에 고객의 정의와 패턴 분석들이죠. 우리 거 바뀌니까 그걸 외부 환경 분석학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외부 환경 분석하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 기술, 태도, KSA가 필요하냐? 우선 지식, 거시 환경 분석 프로세스. 자, 요것도 조금 쉽지는 않은데 경영이라든지 경제학과 관련된 공부를 전공이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거시환경 자체란 이 거시환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익숙하실 거고요. 비전공자들은 이게 또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기획 직무에선 대체로 뭐 전공은 권장하는 전공은 뭐 경영 관련된 전공자 등등을 한다는 게 이런 단어들이나 이런 그 프로세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경쟁자에 대한 정의, 고객 소비자에 대한 정의 등등이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외부 환경 분석하기 위해선 외부 환경 분석 기법, 경쟁자 분류 기술, 고객 소비자 분류 기술들이 필요하다. 태도, 뭐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사고, 뭐 고객을 파악하는 자세, 분석적 사고 등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 환경 분석까지는 또 알아봤어요. 이제 보세요. 내부 알아봤고 인사이드 쪽, 아웃사이드 쪽이 외부 환경 알아봤고 내부와 외부를 잘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 판단을 보고서로 정리를 해서 위로 올리면 경영진들이 아, 내부가 이렇고 외부가 이러니 이런 시사점이 있으니 이런 결정을 내리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경영기획의 직무 정의는 예, 쭉 분석한 다음에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직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일을 무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내부 환경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쭉 설명드린 외부 환경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 기술, 태도를 가지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뭐다? 예, 핵심 성공 요소 도출하기. 쭉 있어요. 보시죠. 이것도 낯선 단어일 수 있습니다. 비전공자들은. 자, 핵심 성공 요소는 뭐냐? 세 가지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해서 핵심 성공 요소 도출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자, 내부 환경 분석했고 외부 환경 분석했으니까 이게 하나가 된 거죠. 이 여기서 시사점을 도출해서 핵심 성공 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핵심 성공 요소에 대해서 리스트를 도출하고 비용 우위와 차별화 우위. 또 여기서 헷갈려요.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데 아셔야 됩니다. 비용 우위, 뭐 차별화 우위, 이게 뭔지 아셔야 됩니다. 비전공자들은 이게 뭐지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를 그렇다고 막 시험 보듯이 쫙 쓰면 좋지만 그 정도 지식이 아니더라도 경영기획 직무수행 계획서를 쓰시거나 경영기획과 관련된 어떤 면접 자리거나 라고 하실 때 이런 단어 정도는 아셔야지만 비단 이걸 꼭 물어보진 않겠지만 이 비용 우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진 않아도 여러분 대답하는 사이사이에 연계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인데 여러분의 직무수행계획서 읽은 사람이나 심사위원, 여러분의 면접을 볼 심사위원들은 경영기획에 작게는 5년, 길게는 10수년 근무하신 분들이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 뭐 비용 우위, 차별화, 고객 이런 단어가 업무적으로 늘상 쓰는 단어입니다. 회의실에 가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보고서도 그렇게 자기가 쓰고 하기 때문에 익숙하다. 즉 내가 쓰는 단어와 생각이 익숙한 사람과 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괴리감 있는 낯선 얘기를 하면 이게 조금 더 좀 신뢰감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런 비용 우위라든지 핵심 성공 요소라든지 아까 설명드린 고객 정의라든지 차별화 요소라든지 등을 이해하시고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선순위에 대해서 핵심 성공에 따른 전략적 목표를 수할 수 있다 등등. 어떤 지식, 기술, 태도가 필요하냐? 지식, 전략적 목표에 대한 개념, 전략적 목표가 뭔지, CSF가 뭔지, 이걸 핵심 성공 요소, 이게 뭔지, 그다음에 비용 우위, 차별화 우위가 뭔지에 대해서도 아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쉽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어떤 기술이 필요해? 핵심 성공 요소 도출 기법, 목표와 성공 요소 관계 설정, 벤치마킹 기법 등등입니다. 자, 실제 이거 좀 얘기해 드릴게요. 경영기획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현재 뭐 여러 크고 작은 조직들에 근무하고 계시겠죠. 경영기획이라는 뭐 직무에. 이런 분들이 사실 이걸 다 할 줄 아냐?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상황은 모르면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알면 나쁠 건 없는데 모르면 마이너스다. 그래서 아시는 게 낫다. 특히 여러분 현재 상황에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쓰시는 경영기획 직무수행계획서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셔야 된다. 태도, 전략적 관점을 바라본 태도, 창의적 사고, 목표 중심 사고, 이해관계자 지향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어디에? 핵심 성공 요소 도출하기에 등등 이렇게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은 경영기획이라는 직무에 지원하고 계시고 요 밑에 9개의 능력 요소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제가 예를 든 게 사업 환경 분석이라는 걸 예를 들었어요. 환경 분석 이해되셨죠? 이 또 각각 9개마다 능력 단위 요소가 있는데 오늘 예를 든 사업 환경 분석에는 3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3가지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 세 번째 네, 핵심 성공 요소 도출하기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스토리로는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각 내부 외부 핵심 성공 요소 도출하기까지 제가 어떤 지식 기술 태도가 있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야 돼요. 자, 요런 경영기획이라는 가장 큰 직무 단위 밑에 이렇게 9개가 있고 그 밑에 또 각각 3, 4개씩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그 고려 사항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 땡땡 뭐 차별화 분석 기법 무슨 기법 했는데 그 기법이라는 단어를 알겠는데 그 안에 뭐가 그 기법인지 모르시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쭉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능력 단위 요소 중에 내부 환경 분석하기 아까 저 여기죠 요거 내부 환경 분석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이 된다. 참고로 이거는 필수적은 아닙니다. 필수적은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영 환경 분석 기법이란 다양할 수가 있는데 대개 활용하는 기법으로는 여러분 뭐 좀 익숙할 수 있습니다. 스왓 기법 이해되시죠? 강점, 약점, 뭐 위협, 기회 이런 요 스왓 또는 맥켄지 세븐에서 분석 기법을 등을 들 수 있다. 즉 이 세븐에스 기법과 스왓이 필수다라는 게 아니고요. 경영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을 주로 쓰나요? 라고 했을 때 예, 스왓도 씁니다. 스왓 예? 또는 뭐 세븐에스를 써요. 등등 이런 얘기입니다. 경영 환경 분석 기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가 100% 옳다라는 게 아니라 대개는 이런 거 써요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입장에선 스왓이 뭔지
7S가 뭔지 또는 뭐 3C가 뭔지 4P가 뭔지 즉 이런 것들 경영 분석 기법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나쁠 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또 스왓 쭉 제가 뭐 강점 약점 이해됐고요. 맥켄지 뭐 전략 기술 뭐 공유 가치 증정 9개 7S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있냐? 경영 환경 분석 기법 중에 이런 겁니다. 이건 실제로 또 경영학 전공이나 유사 관련 전공에서는 다 배우는 거긴 한데 비전공자들은 낯설 수도 있는데 경영기획을 지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라도 이게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뭔지 모르고 입사를 하시면 또 입사한 후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또 배우셔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야지만 경영기획 업무를 무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을 하려면 숫자를 알고 구구단을 암기해야 또 효과적으로 가능하듯이 똑같습니다. 자, 또 볼까요? 여기 또 외부 환경. 비슷한 얘기 또 납니다. 외부 환경이 뭐예요? 분석 기법으로는 뭐 처음 듣죠. 패스트라고 해요. PEST 다 약자입니다. 패스트 분석 기법을 들 수 있는데 외부 환경 분석 기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뭐 여기서 NCS 기준은 패스트가 뭐다? 뭐 정치적인 분야, 경제적인 분야, 사회, 기술적인 분야에서 거시 환경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서 A 공사에서 외부 환경을 분석할 때 우리 공사 기준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측면 어떻다, 경제적인 측면 어떻다, 사회적인 측면 어떻다, 기술적인 어떻다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뭐 거시 환경 분석한다. 이건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있고 또 핵심 성능을 도출하기에는 어떤 거다? 쭉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경영기획 직무 해서 뭐 경영기획이라고 네이버 치시거나 뭐 구글 치시면 나와요. 나오는데 그 정도로 아시면 그냥 평범하게 직무수행계획서를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경쟁자와 나의 지원 경쟁자와 차별화를 두시거나 하기 위해선 지금처럼 경영기획 직무가 어떤 능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엔 또 하위 능력 단위 요소가 무언지 그리고 각 능력 단위 요소별로 어떤 지식 기술 태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어떤 뭐 분석 기법이 뭐 패스트 기법이 있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뭐 전공 시험을 보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나쁠 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직무, 경영기획 직무를 계속 파먹듯이 아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영기획 이 무언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NCS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갔고요. 경영기획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예, 1번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9번까지의 9개의 능력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경영기획이라 함은 자, 경영기획에 종사하시는 분은 이 1번 사업환경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이해자 관계 관리까지를 두루두루 뭔 내용인지 알고 해보거나 안다라는 수준이 되시면 경영기획 직무를 무난히 수행하는 수행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경영기획 그 직무에 10년 이상 근무해도 뭐 사실 예산관리라든지 투자관리를 전혀 일을 해보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입장이라는 거죠. 직무를 이해하는 경영기획 직무를 이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9개의 능력 단위를 뭔 소리 하는지 아셔야 되고 뭐로 구성되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오늘은 사업환경 분석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으니까 요 세 개가 있더라. 사업환경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환경도 분석해야 되고 외부 환경도 분석해야 되고 예, 핵심 성공 요소 도출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뭐다? 사업 환경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우측에 보시면 요걸 보시면 이제 직무수행 계획 구조인데 여러분이 작성해야 되는 직무수행 계획서 양식이 있다 그러면 그 양식 기준으로 하시고요. 없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걸로 가시고 또는 뭐 이건 너무 복잡해 뭐 녹슨 자유로워 하시면 그걸 쓰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이때부터 지금 이 단계부터는 조금 더 많은 그 여러분의 어떤 그 생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하고 함께 이 경영지원 직무, 경영기획 직무에 대해 이 직무를 이해를 하셨으면 자료 정보를 하셨으면 이거 더하기 2번이 뭐냐면 더하기 이제는 납니다. 나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경력 뭐 학력 또는 뭐 자격증 등등을 합쳐야 돼요. 이 경영기획 직무를 지금은 석도들이 지금 파악하셨다고 전제하고 그다음 여러분의 스스로 이걸 합쳐서 여기 있는 직무수행 계획서에 나눠 넣으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예를 들어서
서론에서 뭐 기관, 이 기관은 회사죠, 회사. 제가 아까 A공사라고 자꾸 이제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A공사와 또 여러분이 지원하게 되는 경영기획, 직무에 대한 이해를 여기다 쓰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소제목 내용이라 쓴 건 이 서론을 포함하는 전체의 작은 제목이 소제목이 되는 거고요. 즉, 이 소제목 한 문장만 읽어봐도 서론 부분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쓰시고, 이 분량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이해하는 A공사에 대해서 쓰시고, 특히 그 A공사 안에 있는 직무 중에 하나인 경영기획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쓰시는 겁니다. 대신에 경영기획은 경영기획하는 거예요 라고 쓰시면 절대 안 되시고, 방금 제가 쭉 설명드린 NCS 기준으로 경영기획은 9개 능력 단위가 있고, 그 중에 뭐 사업 환경 분석은 어떤 것들이 내외부 환경 분석들이 있다, 이런 얘기는 다 아셨으면 그걸 뺄 건 빼시고 살릴 건 살리셔서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본론 부분은 이제 이렇게 직무 목표 및 직무 수행 조금 더 구체적이죠. A 서론 부분에는 그 기관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올 수 있지만, 기관에 대한 이해보다 이제는 당신 지원하는 사람의 직무의 목표가 뭐고 어떻게 당신 직무를 추진할 거예요, 계획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할 때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계획이라고 하니까 어떤 일정 날짜가 기간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일정 기간도 들어가지만 이 직무에 대해서 나는 많이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 본론 부분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이 NCS 제가 설명드린 사업 환경 분석 시작해서 이해관계자 관리, 뭐 내외 환경 분석, 패스트 3C, 뭐 스왓 등등의 내용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전문 용어가 들어가주면 좋습니다. 절대 이 본론 부분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집어넣어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은 비전 다진 포부인데, 내가 A공사의 경영기획 직무에 지원함으로써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포부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도 여기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쪽도 결론 부분도 조금은 추상적이 될 수 있지만, 여기 또한 이 경영기획 직무 안에서 언급한 또 전문 용어들이 들어가 주면 좋죠. 아시겠죠? 자, 구체적인 건 이쪽에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서론과 결론 부분은 조금 덜 구체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뜬금없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쓰셨을 때 이걸 읽어보는 심사위원 입장에선 이 지원자는 경영기획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있구나. 특히 우리 기관의 경영기획 업무에 대해서 뚜렷한 방향을 잡고 있구나 라는 걸 감이 오면 이 직무수행계획서는 완성도가 높아진 겁니다. 이해되셨죠? 실무적으로 가자 그러면 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A공사의 경영기획 그 직무에 지원하는 직무수행계획서를 쓰시는 과정이라 그러면 경영기획의 신입으로 들어가든지 경력으로 들어가든지 들어갔을 때 기존에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분이 지금 이 지원자가 우리 팀에 들어오면, 우리 경영기획팀에 들어오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걸 이 직무수행계획서 읽어보면 느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기획 직무수행계획서가 뜬구름 얘기로 가득하면 안 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배워서 하겠습니다는 조금은 좀 그렇다. 많이 파악하고 있고 신입이지만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한 건지도 알고 있고 이런 태도를 가진, 분석하려는 태도, 객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구나가 이 직무수행계획서에 녹아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심사하시는 분들이 보기엔 적합한 인재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시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은 경영기획 직무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특히 비경영학 전공, 경영전공이나 경제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오늘 경영기획에서 나왔던 전문적 용어들 있죠. 분석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낯서실 겁니다. 내외부 환경 분석, 뭐 핵심 성공 요소 너무 낯서실 건데 이 낯서심을 제거하셔야지만 경영기획 일을 무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좋죠. 경영기획 일을 하는 거야. 경영기획팀의 근무에 상당히 좀 이상적이고 멋져 보일 것 같은데 반대로 가자 그러면 그만큼 경영기획이라는 단어 안에는 전문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특히 태도들이 들어가 있다. 이걸 알고 내가 직무수행계획서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영기획에 대해서 조금 더
또 NCS 이상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직무수행 계획서가 좀 더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시면 댓글 주시고요. 또 혹시 이거 말고 또 다른 직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댓글 주시면 제가 시간 내서 최대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투를 빌겠습니다.